만년설. 구름보다 더 높은 설산의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세계의 지붕이다. 네팔 왕국의 수도 카트만두. 이곳에 들어서면 오래되어 퇴색되어 버린 듯한 갈색 톤의 집들과 중세 도시의 고풍스러움에 사로잡힌다. 한때 전 세계 히피들의 마지막 종착역이라 불리웠던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의 삶이 공존한다. 거리 곳곳에서 짙게 느껴지는 종교적인 냄새. 그 속에서 네팔의 음식 문화는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설산과 신들의 나라, 네팔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다종족 국가. 그들이 먹는 음식은 무엇보다 단순하고 소박하다. 희미한 기억 속에 있는 냄새를 자극하는 것. 그곳엔 문명에 찌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샘과 설산의 맛이 있다. 네팔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8,000m가 넘는 성스러운 설산을 품고 있는 나라다. 해발 1,400m의 히말라야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네팔 왕국의 수도 카트만두의 기후는 1년 내내 온화하며 싱그럽다. 카트만두의 가장 큰 번화가 타멜거리는 우리나라의 명동과 이태원을 섞어놓은 유행의 거리다. 이곳은 등반과 트레킹을 위한 장비를 파는 가게에서부터 각종 잡화를 파는 상점에 이르기까지 관광객을 위한 쇼핑의 별천지다. 나무의 집이라 불리는 카트만두는 도시 전체에 역사가 살아 숨쉰다. 이곳의 명소는 달발 광장. 옛 왕궁이 있던 자리로 네팔인들의 종교적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광장 옆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골동품점들이 즐비하다. 또한 신들의 천국 네팔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은 수행자들인 조기들의 모습. 이들은 힌두교의 성인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그 독특한 모습 때문에 관광객에게 포즈를 취해주고 돈을 받기도 한다. 왕궁터 옆에는 힌두의 여신 두르가로부터 환생한 꾸마리를 모시는 사원이 있다. 꾸마리는 특별히 불교 명문가의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꾸마리 여신은 사원 밖 출입이 통제된 채 창문을 통해 단 몇 초간만 얼굴을 보여주는데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 अनि कहिलेसम्म कुमारीको उनी 4-5 वर्षको उमेरमा छानिन्छन्, त्यसपछि यहाँ यो घरमा ल्याएर राखिन्छन्, उनी 6-7 वर्ष यो घरमा बस्छन्, त्यसपछि जब उनले चाहिँ रगत चाहिँ उनको शरीरबाट निस्किन्छ, तब मेबी यो चाहिँ मेन्स्ट्रुएसनबाट होस् या चाहिँ कुनै घाउ चोट लगाएर होस्, जब रगत आएपछि अर्को नयाँ कुमारी यहाँ आउँछन्, उनी चाहिँ घर फर्किन्छन्.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던 나라이기도 한 이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룽다. 수많은 만이기가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불교를 대표하는 성지 시완부나트 사원. 약 2000년 전에 세워진 불교 사원이다. 이곳은 야생 원숭이들이 많아 멍키 템플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불교 사원 내에 힌두 사원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에서 불교와 힌두교의 종교적 융합이란 네팔 종교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인구의 9할이 힌두교를 믿는 네팔에서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것은 파슈파티나트 사원이다.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인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나무 장작에 불을 지펴 사람을 화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원을 휘감고 흐르는 바그마티강. 이 강은 히말라야로부터 발원해 인도의 겐지스강과 만나는 성수다.
네팔인들은 누구나 죽어서 바그마티강에 시신이 뿌려지길 소망한다. 파슈 파티나트 사원에선 매일 수십 구의 시신들이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된다. 사원 옆엔 힌두교의 수행자들이라 불리우는 조기들이 기거하는 집이 있다. 이곳에서 조기들은 인간의 욕망을 초월하며 신과 대화하는 수행을 쌓고 있다. 화장터 바로 밑에서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세상에 어떤 죽음이든 슬프지 않은 것이 없건만 네팔인들에게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시신이 완전히 타고 나면 장작은 바그마티 강으로 떠내려 보낸다. 네팔에서 상을 당하면 힌두교 교리에 따라 상주들은 흰옷을 입고 변발을 한다. 망자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며 또 다른 시작이자 영원한 윤회의 한 과정일 뿐이다. 네팔인들은 부지런하다. 카트만두 시내 중심에 위치한 기차포 거리 골목은 새벽 6시부터 장이 선다. 이른 새벽이지만 카트만두 부근의 지방에서부터 각종 물건을 팔러 온 도매 상인들로 시장은 북적인다. 냉장고가 없는 이곳에서 생선은 주로 아침 시장에서만 거래된다. इंडियाबाट आउँछ कलकत्ताबाट आउँछ हाम्रो नेपालबाट आएको 네팔에서 생선 소비량은 그리 많지 않다. 네팔인의 식사는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콩스프, 야채 요리가 기본 식단이다. 따라서 신선한 채소류의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고 시장엔 계절에 따라 갖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중엔 우리와 비슷한 야채들이 많아 친근감이 든다. नेपालीहरूले सबभन्दा मन पर्ने तरकारी के हो? चम्सुर पालकहरू अथवा चम्सुर पालक यो खाने तरकारी 네팔 사람들의 식단은 채식을 기본으로 한다. 고기는 먹더라도 소량인데 주로 먹는 것은 닭고기. 그 외에 염소고기, 물소고기 등이 소비된다. 새벽 시장에 바쁜 일선을 쉬어가는 한 잔의 차맛도 빠질 수 없다. 잊을 수 없는 맛의 찌아. 찌아는 찻잎을 끓이고 우유와 생강을 넣은 일종의 밀크티. 찌아를 배달하는 아주머니의 손길이 바빠지면 시장의 아침은 서서히 끝이 나고 주고받는 농담은 새벽장에 지친 상인들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 아침이 되자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염소시장이 분주해진다. 네팔에선 농업 외에도 소규모의 목축업을 겸하는데 주로 야산에서 염소를 키운다. 네팔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염소고기를 가장 좋아한다. यो खसीहरू खानको लागि अथवा यो कोही पसलमा दिनको लागि राखेको पसल हो यो खसी पसल हो यो खसीको मासु चाहिँ नेपालीहरूले मन पर्छ? नेपालीहरूले खसीको मासु मन पर्छ एकदम राम्रो हो हजुर. 카트만두에 모여 살면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네와르족이다. 이들이 정착해 살면서 카트만두는 다른 어느 종족보다 네와르족의 문화가 오래전부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네팔의 음식 문화는 네와르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네와르족의 한 가정집이다. 아침 식사가 궁금해 라즈카니카 씨 집을 찾았다. 라즈카니카라는 성은 네와르족 중에서 카스트 제도에 따라 대대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종사해온 집안이다. 아침 식사로 준비하는 것은 콩요리. 녹두콩을 갈아 생강과 마늘 등 기본적인 향신료를 섞어 반죽한다.
그런 다음 기름에 달군 철판에 반죽을 넣고 잘 굽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리는 워. 우리나라의 빈대떡과 흡사하다. 감자와 양파, 갖은 야채,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 잘 볶는 이 요리의 이름은 떨까리. 네팔인들의 기본 상차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밑반찬이다. 이제 식탁을 차린다. 그러나 준비한 것은 쌀밥이 아닌 찌우라. 찌우라는 네와리들에게는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쌀을 말려서 편 것이다. 한편 옛부터 네와르족은 부엌을 신성한 장소로 생각해서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둔다고 하는데 이 집 역시 그러하다. 밥 대신 찌우라를 밑반찬 등과 함께 먹는 아침 식사. 찌우라는 우리에게는 간식처럼 보이지만 네와리들에게는 한 끼를 대신하는 식사가 되기도 한다. हामी दिनमा 4पल्ट खान्छौँ बिहान खाजा खान्छौँ फेरि खाना खान्छौँ खानामा चाहिँ दाल भात हो र फेरि दिउँसो खाजा खान्छौँ खाजामा धेरै जसो हामी चिउरा खान्छौँ चिउरा तरकारी मासु व खान्छौँ अनि बेलुका फेरि खाना खान्छौँ त्यसरी दुईपल्ट दाल भात दुईपल्ट खाजा खान्छौँ धेरै जसो नेवारीको भान्सा पनि माथि तल्लामा हुन्छ किनभने त्यो माथि तल्लामा भान्सा भयो भने एकदम शुद्ध पनि हुन्छ अनि अरू मान्छेले आउनासाथ भान्साको कुरा देख्न सक्दैन भान्सामा कहिले फोहोर पनि हुन सक्छ नराम्रो हुन सक्छ त्यसकारणले भान्सा धेरै जसो नेवारी चलनमा भान्सा माथि सबभन्दा माथि तल्लामा भान्सा बनाएको हुन्छ 부엌의 위치를 중요시하는 풍습을 확인하기 위해 네와르족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았다. 전 세계 히피들의 안식처이기도 했던 길티풀은 마을 곳곳에 과거 네와리 문화가 꽃피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한 네와리 가정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집의 주부는 낯선 사람의 방문에 당황해하는 눈치다. 집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부엌은 신성한 장소로 특별한 허락 없이는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풍습 때문이다. नेपाल सानो देश भए पनि जातिहरू त्यतिकै बढी छ जति सानो हो त्यतिकै बढी छ जसरी भाषा फरक छ जसरी मान्छेको विभिन्न जातिको अनुहार फरक छ त्यस्तै खानेकुरा पनि फरक छ जस्तै अब ल्याउँ बढी चाहिने अब नेपालको चाहिने बढी सबभन्दा पपुलर खाना त्यो दाल भात भन्छ जुन कि फरेनरहरूले पनि मन पराउँछ दाल भात भनेपछि एकदम नामी छ हाम्रो विशेष चाहिने एग्रिकल्चर बेस भएकोले हाम्रो भात खाने नै बढी चलन छ र त्यो पछि विशेष गरेर नेवार समुदाय नेवार कम्युनिटीमा चिउरा खाने प्रशस्त चलन छ विशेष गरेर भोज भटियारमा चिउरा नै खुवाइन्छ 카트만두에서 네와르족의 음식 문화는 네팔을 대표한다. 네와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카트만두 시내의 한 식당을 찾았다. 식당 안에선 네팔 전통춤 공연이 한창이다. 네팔 서민들은 보통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레스토랑은 대부분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네와르족은 네팔에서 가장 문명화된 종족 중 하나. 그들의 음식 문화 역시 가장 발달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네와리 고유 음식 중에 하나는 찻단말이. 우선 쌀과 콩가루를 반죽해서 동그랗게 구운 후 그 위에 녹두를 갈아 도톰하게 얹는다. 다음은 닭고기와 감자를 섞은 후 각종 향신료를 넣고 버무려서 속을 만든다. 이때 손맛은 중요하다. 이 다진 고기를 팬케이크에 얹어 골고루 익힌다. 그 다음 달걀 노른자를 넣은 후 얇게 썬 토마토로 장식을 한다.
नेपाली ट्रेडिसनल ट्रोपिकाना हो हजुर नेवारी सबैभन्दा मनपर्ने बेस्ट खाना नेवारी खाना चट्टा마리.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찻단마리 요리는 일종의 피자나 팬케이크와 같다. 찻단마리는 네와르족의 고유 음식이지만 지금은 네팔 사람들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카트만두의 밤은 인드라 초크에서 절정을 이룬다. 네팔의 전통 음식점인 반차거라. 옛부터 내려오는 네팔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럭시는 네팔의 전통 독주, 술 따르는 방법이 독특하다. 럭시 한 잔의 공연을 구경하고 네팔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은 달밭 떨까리다. 달은 콩스프의 일종으로 먼저 콩을 물에 넣고 끓인다. 여기에 버터를 녹인 후 티벳 허브를 첨가해 콩물과 함께 끓여 국물을 만든다. दाल हाम्रो करीको रूपमा फर्स्टमा राइस भातसित खाने मिलाएर खाने दाल. यो दाल चाहिँ नेपालीहरूले सबभन्दा मन पर्ने खाना हो. हजुर नेपालीले धेरै मनपर्ने यो कालो दाल. 깔로 달이라고 불리우는 이 콩스프는 특별히 네팔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다. 마술하고 통칭되는 고기 요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특별식엔 언제나 상에 올라온다. 염소고기와 채소를 함께 볶다가 향신료를 첨가해 만드는 이 요리는 꺼식고 꺼밥, 일종의 염소고기 카레다. 이제 밑반찬인 떨까리를 만들 차례. 떨까리는 들어가는 야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지금 만드는 떨까리는 군두룩이란 말린 채소를 물에 불린 후 콩과 약초리를 넣고 함께 볶는다. 여기에 각종 향신료를 첨가해 맛을 낸다. 향신료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을 사용한다. 이웃나라 인도보다는 향신료가 단순하다. 군두룩 꼬졸은 군두룩이란 말린 야채를 이용해서 만드는 밑반찬의 일종이다. 네팔 음식의 특징은 밥에 콩스프와 떨까리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नेपाली टेबल दाल भात ढिँडो यस्तो बढी खानुपर्ने भाव हुनाले हाम्रो खानाबाट चाहिँ स्वास्थ्यलाई हानिकारक त छँदै छैन. 카트만두의 아침은 분주하고 활기차다.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네팔의 진면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구시가지의 중심, 어산 재래시장이다.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시장은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사방팔방으로 길이 연결되는 작은 광장을 따라 갖가지 일용품과 식료품들이 진열돼 있다. 네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콩도 있고 시장 한켠엔 우리의 튀밥과 같은 음식도 있었는데 यो के हो दाइ? यो गोफुकी भन्छ. गोफुकी. यो खास चाहिँ खाने चाहिँ अब चिउरा जस्तै खाने हो अलिअलि गरेर. यो केले बनाएको छ? यो धानबाट बनेको. धानबाट. 또한 네팔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향신료와 특이한 모양의 돌소금도 볼 수 있다. यो के हो? यो नुन हो. नुन. नेपालमा समुद्र छैन. तर यो नुन कहाँबाट आउँछ? यो
इन्डियाबाट गाडीमा ल्याउँछ, चाइनाबाट घोडामा ल्याउँछ, अनि बोर्डर भइसकेपछि गाडीमा ल्याउँछ. 시장 안쪽에 자리 잡은 허름한 노점 식당. 식당에서 파는 것은 노란 쌀튀김 음식이 전부. 손님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뿌런다나는 간식처럼 보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주식이다. 뿌런다나는 쌀을 쪄서 만든 찌우라의 일정으로 향신료를 첨가한 것이다. सधैँ म यस्तै खान्छु. मिठो पनि छ, राम्रो पनि छ. अनि हजुर यो भुजिया हो. 네팔은 원래 카트만두와 파탄, 박다풀 이렇게 세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바그마티 강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옛 도읍지 파탄은 카트만두, 박다풀과 함께 고대 마찌라 왕조 3대 고도의 하나로 달발 광장은 건축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아름다운 수도로 불리워지는 파탄은 카트만두 왕궁에 비해 훨씬 온화하고 장식적인 양식을 자랑한다. 손기술이 뛰어난 네팔인들의 섬세한 조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풍스러운 도시다. 파탄에도 꾸마리 여신이 살고 있는데 여신의 집에 들어가 꾸마리를 직접 만나봤다. 신비에 쌓여 만나본 꾸마리 여신. 그러나 여신은 바비 인형을 좋아하는 어린 소녀였다. 꾸마리 여신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방문하면 이마에 띠까를 찍어주고 신의 축복을 내려준다. 파탄의 꾸마리는 카트만두 꾸마리보다 서민적이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한다. कहिलेदेखि यो कुमारीको काम गर्नुभयो? सानो छ. कुमारी 1.5 सालको टाइममा यही हो. 7 वर्ष कुमारी भइसक्यो. अब उमेर 8 वर्ष बाद 9 वर्षमा प्रवेश भयो. 너무도 평범한 여신의 집이었지만 네팔인에게 꾸마리는 신적인 존재다. 사원의 건축과 사람의 움직임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광장의 태평스러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원들의 모습에서 중세 도시에 와 있는 착각이 든다. 설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네팔의 자연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자연과 일체가 된다. 네팔인의 삶에서 종교가 아닌 것은 없다. 그들의 하루는 신을 위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덕진 칼리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른 아침부터 거리는 신에게 바치기 위한 꽃술을 든 참배 인파로 북적인다. 사람들은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축복과 권위를 상징하는 띠까를 찍고 신을 위한 경배의 제단으로 들어선다. 덕진 칼리 사원은 힌두교의 여신인 칼리를 모셔놓은 사원으로 여신 칼리는 피를 좋아하는 암흑의 신이라 불린다. 이른 아침 사람들은 여신을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을 신에게 바친다. 제물은 보통 닭이나 염소. 제식이 진행되기 전 제물은 먼저 물로 깨끗이 씻겨진다. 제주는 단 한 번의 칼질로 염소의 목을 가른다. 흐르는 피가 제단 앞에 뿌려지고 참배자들은 일제히 신을 위해 기도한다.
살아있는 염소를 제단에서 죽이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잔혹한 행위일지 모르나 네팔인들에게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 내세에서는 좀 더 높은 위치의 동물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네팔에서는 카트만두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어디서나 시골 마을을 만날 수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긴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가다. 10월의 끝자락, 농촌 마을에선 가을 추수가 한창이다. 별을 베고 탈곡하는 이곳의 농촌 풍경은 마치 60, 70년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다. 이들은 고된 농사일 중간에 막걸리와 비슷한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이런 풍습 또한 우리와 같다. अहिले के गर्दै हुनुहुन्छ? 창 타고. 창. 창. ए आराम गर्ने आराम गरेको. हजुर. अनि अहिले 창सँगै के खानुहुन्छ? 시던. यो मासु के को मासु? राङ्गाको मासु. धेरै जस्तो यो बेलामा तपाईँ यस्तो खाजा खानुहुन्छ? पछि खाने. अहिले खाजा होइन. खाजा होइन. खाजा होइन? के हो? खाजा होइन भने के हो? हामीले भाषाले झारो गर्छ. झारो हजुर. उहाँले खाइसक्नु. हजुर. बलियो हुन्छ नि. बलियो हुन्छ. 수많은 종족이 모여 사는 네팔에서 산중의 소수민족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카트만두 주변 구릉지대엔 림부, 구릉, 체팡, 따망 등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따망족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갔다.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대부분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한다. 가끔씩 농작물을 시내에 내다 팔고 생필품을 사오는 일 말고는 산속 생활이 전부다. 따망족의 집 바닥은 황토로 발라져 있고 방과 부엌이 구분되지 않는다. 주식은 직접 농사지은 쌀과 채소류. 따망족의 여자들은 대부분 코골이를 하는 게 특징. 대나무 통을 불어가며 불을 떼는 방식 또한 특이하다. 식사 준비는 간단하다. 밭에서 직접 가꾼 채소를 기름에 볶아 떨가리를 만들고 썰어놓은 무는 소금 간을 해서 김치처럼 먹는다.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기까지 한 한 끼 식사. 그러나 이들은 음식을 놓고 불평하지 않는다. 따망족 마을에선 누구나 이렇게 소박하게 먹기 때문에 이들은 음식 앞에서 기꺼이 즐거워할 줄 안다. 비록 소박한 식단이지만 따망족의 끼니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쌀로 만든 술. 따망족은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밥과 함께 술을 국처럼 즐겨 먹는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마시는 술과 비위생적인 부엌 시설로 평균 수명은 짧은 편이지만 이들의 술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인사를 가기 위해서 꼭 가지고 가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한다. अहिले यो भातसँगै पिउने यो चाहिँ के हो? जात. यो चाहिँ भच्च पनि खान्छ? खान्छ. त्यो खाएपछि यस्तो पिउदैन? अलरेडी लाग्दैन, धेरै खायो भने लाग्छ, नत्र भने लाग्दैन. 이런 따망족의 모습은 네팔의 또 다른 얼굴이다.
네팔 여행의 백미는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를 볼 수 있다는 점. 영원한 눈에 거쳐 히말라야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해발 고도 8,000m가 넘는 설산들이 솟아있다. 1시간 정도의 비행으로 도착한 곳은 해발 2,800m의 루클라 마을. 이 마을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거나 혹은 가벼운 트레킹을 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출발점으로 삼는 곳이다. 이른 아침 루클라 마을의 골목은 야크의 방울소리와 등산객을 기다리는 포토들로 북적인다. 이곳 지리에 익숙한 포토들은 루클라에서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인 남체 바자르까지 짐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이 험한 산을 오르며 간식으로 먹는 것은 쌀을 쪄서 말린 찌우라. 일종의 비상식량인 셈이다. 포토로 더 유명한 셀파는 원래 다민족 국가 네팔을 구성하는 산악민족의 이름이다. 티베트어로 셀파는 동쪽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원래 동티벳에서 이주한 이들은 예로부터 불교를 믿어왔으며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한 편이다. 지금은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고봉이 많은 히말라야의 고지대인 솔루콤부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고산지대라 일기변화 또한 심하다. 체프롱 마을은 해발 3,000m의 에베레스트 길목에 자리 잡은 셀파족 마을. 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만드는 방법이 특이하다. 우선 물에 찻잎을 넣고 끓여서 준비해둔다. 그 다음 버터와 소금을 차 만드는 통에 넣는다. 이때 사용하는 동무는 셀파족들이 차를 만드는 기구. 펌프질과 같은 동작으로 수십 번을 잘 저어야 차가 완성된다. 셀파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만들어 마신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가 바로 셀파족이 즐겨 마시는 수찌야. 셀파족들은 차를 마실 때만큼은 고급스러운 잔에 예를 갖춰서 먹는다. 수찌야는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좋다고 한다. 산악지대에서 주요 농작물은 감자와 보리. 셀파족은 주식으로 감자를 먹는다. 가축으로 기르는 야크에서 나오는 버터를 보관해두고 그때그때 음식을 만들 때 기름으로 사용한다. 썰어놓은 감자를 야채와 함께 끓이고 그 다음 보리가루나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조금씩 떠넣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샥파는 셀파족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요 샥파 짜이 요게요? 요 샥파 짜나 까르라 하는 짜나 리자나 샤니 루게 담아 내가 젬비기 에리게 담아 빼앗을 루케네. 지라이 어제부터 다상리 어제부터 리치상리 담아 니가ทั้ง 캡셀리 요 샤파 짜이 요 셀파코 트레디셔널 카나오? पहिला हाम्रो पहिले हाम्रो बाबाजीको बाबाजीको पालादेखि यस्तो खान्छ 샤파. 감자가 주재료인 샥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수제비. 샥바는 산속의 추운 날씨에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셀파족의 지혜가 담긴 전통 음식이다. 셀파 가정에선 집집마다 전통 술인 창을 만들어 마신다.
먼저 쌀이나 보리로 밥을 만든 다음 누룩과 함께 잘 섞어줘야 한다. 이때 아궁이에 숯을 가져와서 뭔가 고수리를 하는데. दिदी अहिले किन यस्तो काम गर्नु छ? यो किन यस्तो आगोले यस्तो गरेको? बक्सी यो छाङलाई बक्सी लाग्छ भनेको। बक्सी राखिरहनु। 누룩과 함께 잘 섞은 밥은 따뜻하게 이틀 정도 보관해야 잘 발효돼 맛있는 술이 된다. 다음 날 아침, 셀파 가정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오늘 아침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국수를 만들어 먹을 참이다. 국수 가락을 만드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다. 이렇게 밀로 만든 음식 또한 셀파족의 주식이다. 고기가 귀한 셀파 가정에선 물소고기를 말려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썰어서 사용한다. 고기는 기름에 볶다가 물을 넣어 국물을 만들고 그런 다음 국수가락을 국물에 넣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리는 셀파 뚝바. नेपाली थुक्पा भन्दा पहिले पुरानो 셀파 뚝바는 예로부터 셀파인들이 즐겨 먹어왔던 음식이다. 그 모양이 마치 우리의 칼국수를 연상케 한다. 티벳 불교를 믿는 셀파족은 모든 것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 어려운 산길에서도 만이석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습이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야크들의 방울소리가 온 마을을 깨운다. 루클라에서 남체 바자르까지 각종 물자를 나르는 포토들이 마을에 물건을 팔러 온 것이다. 오로지 이 길을 통해서만 오르내리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고기류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때그때 구입한다. 별다른 오락시설이 없는 셀장은 오랫동안 숙성시킬수록 맛이 좋은데 장을 받으면 첫 잔은 손가락으로 튕겨 하늘의 천지신명께 먼저 축배를 드린다. 창을 마실 때는 한 모금을 먼저 마신 후 조금씩 따라 먹는 것이 예의다. 절대로 한꺼번에 마시는 일이 없다. अलिअलि छाङ खाएर सेसे भनेर सबैले दिएर खुसी बनाउनु पर्छ। त्यसकारणले यहीबाट सबै कुरा खुसी मनाउनु पर्छ। 셀파족들은 창을 마시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여유와 웃음이 있다. 셀파족 마을의 밤은 잘 익은 창의 술맛처럼 깊어만 간다. 히말라야의 소왕국 네팔. 1768년 고르카 왕족이 왕실을 건설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봉자의 수도로 불리워지는 엄숙한 고대 왕국 박다풀의 모습에선 과거에 찬란했던 왕조의 영화를 느끼게 한다. 중세도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박다풀엔 남성적인 웅장함이 있다. 네팔엔 소수민족의 음식이 유명해져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들이 많다. 어산시장의 골목에 자리 잡은 스몰스타란 뚱바술 전문 식당. 간판이 한국어로 돼 있을 만큼 한국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셀파족이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에서는 특이한 술을 팔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뚱바술. 뚱바는 동쪽의 산악지방에서 나는 꼬도라는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로 먹는 방법이 독특하다. 발효시킨 꼬도를 넣은 나무통에 따뜻한 물을 부어가며 잘 저었는다. 익은 꼬도와 물이 섞여 술이 만들어지면 빨대로 조금씩 빨아가면서 마신다. 꼬도는 계속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술로 약간 시큼한 정종 맛이다. तपाईँलाई टुङ्बा मनपर्छ? एकदम मनपर्छ। एकदम? कहिले खान्छ? यो जाडो महिनामा खानुपर्छ। जाडो महिनामा? जाडो महिनामा होइन, जाडो महिना सुरु भएको छैन। 5 बजीपछि खाना राम्रो हुन्छ, 5-6 बजी बेलुका खाने हो यो त। एकदम मिठो छ। 카트만두 북쪽 지역에 자리 잡은 보우다 거리. 이곳에선 라마성들과 티베트 전통 의상인 앞치마 왕디를 두른 여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959년 티베트 동란 때 중국 공산당을 피해 고국을 떠나 네팔로 이주해온 티베트 사람들이 정착한 난민촌이다. 난민촌 안에 자리 잡은 한 티베트 식당. 이곳에선 만두의 일종인 티베트 모모를 판다. 티베트 모모는 옛부터 티베트의 소수민족이 먹어왔던 음식 중 하나. 이제는 카트만두 시내 어디에서든 티베트 모모를 즐겨 먹을 만큼 모모는 네팔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 다민족 국가인 네팔에서 소수민족의 음식은 그들만의 음식으로 그치지 않고 네팔의 음식 문화에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티베트 난민촌의 거리엔 곳곳마다 불교 문화가 짙게 배어 있다. 불경을 외우며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뛰어난 불심으로 그려진 탱화를 파는 곳도 있다. 라마 불교의 성지를 대표하는 사원은 보우다나트. 네팔 건축물의 극치로 평가받는 이 사원은 꼭대기마다 마니기로 요란하게 장식돼 있고 탑의 상단엔 사방을 응시하는 부처의 눈 스투파가 새겨져 있다. 사원 주변엔 오체 투지를 하는 참배객들이 시선을 끄는데 불공을 드리는 한 방법이기도 한 오체 투지는 티베탄들의 염원과 불심을 보여준다. 네팔 소수민족인 티베탄의 문화는 오늘날 네팔을 이루는 또 다른 얼굴이다. 수많은 종족이 뒤섞여 살고 있는 인종의 모자이크 네팔. 설산의 고산지대에서, 두메 산골에서 문명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종족들마다 고유한 음식과 그들만의 문화가 살아있다. 네팔 소수민족의 음식은 소박한 자연의 맛이 난다. 카트만두 분지에 사는 보통의 네팔인의 주식은 밥과 콩술, 밑반찬인 떨가리. 단순해 보이지만 그들은 음식에 강한 자부심을 갖는다. 역사와 종교로 숨쉬는 신들의 나라 네팔. 그곳엔 자연의 선물인 히말라야와 그 자연을 닮은 네팔인의 성숙한 마음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Show.